교재 137페이지에요. 물권의 변동이죠. 이렇게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권 자체가 발생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소멸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물권 변동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거기에 보시다시피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런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나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일 때는 그 규정에 따라서 물권 변동이 당연히 발생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권 변동 원인은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로서의 법률 규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두 가지로. 자, 이때 먼저요, 우리 개념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공시의 원칙입니다. 공시 원칙이 뭐냐? 뭐 의미만 알면 되겠죠. 어떤 물권 변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갖출 것. 이런 의미로 우리는 공시의 원칙을 합니다. 공시 방법. 우리 민법의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하면 되죠.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면 돼요.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 인도라는 방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공시의 원칙은 모든 부동산, 동산 관계없이 등기, 인도라는 형식을 갖추도록 하니까 동시의 원칙은 우리 민법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에 반해서 공신의 원칙이란 것은 공신의 원칙, 이 의미는요, 공시 방법을 신뢰한 사람은 보호한다는 원칙입니다. 공시 방법을 믿은 사람이요,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이죠. 이렇게요. 자, 이 공시 방법이 유효한 공시 방법이든 무효인 권리도 없는 공시 방법이든 간에 그것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원칙인데, 이것은요, 부동산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영역에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겠죠. 즉 등기가 유효한 등기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믿은 사람을 보호해 줄 힘이 없으니까 공신의 원칙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에 반해서 동산의 경우는요, 점유의 공신력이 인정되네요. 이 근거가 뭐냐면 바로 선의취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동산에 있어서는 선의취득 제도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유의 공신력이 인정되니까 이때는 동산에 있어서는 공신의 원칙이 허용된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적 해석을 통해서 볼 때 바로 동산에서만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의미와 부동산, 동산에 적용되는 원리를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우리 교재에는 물권행위로 이제 들어가겠네요. 물권행위 139페이지예요. 물권행위 뭐죠? 자, 이게 물권행위가 도대체 뭐냐? 물권행위라는 것은 이 법률행위 내용이 물권 변동을 시키는 법령이다라는 것이에요. 의미는요, 물권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우리는 물권행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뭐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라든지 양도행위,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질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또 이런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좀 더 뭐예요? 이게 바로 물권 행위다 이렇게 되겠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전부 다 물권이잖아요. 물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니까 물권 행위다 이렇게 되겠죠. 의미가. 그죠?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요. 140페이지에 가면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했는데요. 공시방법과의 관계였죠. 여기에는 보통요.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은 별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권행위가 성립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 판례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동산 물권의 변동에서 물권적 합의와 인도가 모두 이루어진 때 물권행위가 완성된다. 이렇게 해석한 판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하죠. 물권적 합의와, 물권적 합의는 물권계약이죠. 물권적 계약 그리고 인도,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물권행위가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다만 이 물권행위는요. 소유권 양도행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소유권 양도행위. 소유권 양도행위 하기 전에 뭘 하냐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란 것은 채권행위를, 채권행위로서 매매 계약은 원인행위입니다. 즉 소유권을 행위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원인인 행위해서 원인행위가 되죠. 이렇게. 따라서 채권행위인 원행위에 의해서 소유권 양도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에요. 이 관계에 관해서 141페이지에요. 물권행위의 독자성겠죠. 이 소유권 양도행위는 뭐예요? 물권행위죠. 그죠? 위에서 봤듯이 물권행위입니다. 이 물권행위인 소유권 양도행위와 여기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인 매매계약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면 이 물권행위는 여기에 채권행위와 독자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에 관한 판단을 해달라 이 말이죠. 이거와 이 관계, 매매계약과 소유권 양도행위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독자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독자성을 부정해버립니다. 부정.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 하면 저기에 있는 채권행위인 원행위와 함께 한다. 함께 합해서 같은 몸이 되어서 함께 한다. 이렇게 하는 의미예요. 그럼 이 말은 매매 계약 안에 합체해서 한 개로 합체해요. 소유권 양도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합체한다. 매매계약에. 이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안에 이렇게. 이 안에 다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판례 태도예요. 독자성 부정. 독자성 부정. 자, 이것을 꼭 알아두세요. 독자성 부정. 의미는 이런 거입니다. 그러면 독자성을 부정하는 이 입장을 쓰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되냐 하면 이래 되죠. 원인행위가 유효이어야 결과적으로 이 물권행위, 즉 원인행위인 채권행위, 매매계약 유효이어야 그래야 이 물권행위가 어떻게 돼요? 유효한 결과를 발생하겠죠.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관계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럼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면 이게 무효가 되어버리면 이것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 원인행위가 취소되어 버리면 당연히 이것도 취소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원인 결과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독자성을 부정하는 우리 판례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독자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유효이어야만 이게 유효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관계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인성 관계다라고 하는 견해를 취합니다. 이렇게. 유인성 관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는 그러한 성질이다. 뭐가? 이게 물권행위 요것이요. 요것이 독자성이 부정되니까 이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유효해야만 이것도 유효가 되는 거죠. 이게 무효가 되어버리면 이것도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유인관계다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관계다? 바로 판례의 태도입니다.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판례의 태도.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고 물권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관계가 된다. 이렇게 해요. 반드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관계가 된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왜? 소유권 양도의 물권행위가 무효가 되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요. 142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양갈로 2번에 학설과 판례라고 해놓고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유인설 요걸 꼭 보십시오. 거기 보면 소수설이면서 판례 태도다 해놓고 여기는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기타 사유로 실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소유권 양도도 무효가 되어서 그 상대방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매매계약이 무효되는 순간에 이게 다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의미가요. 자, 그 다음에 등기를 보죠. 등기. 우리 교재 143페이지예요. 등기란 것은 우리 의미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도 등기고요. 그 다음에 그 등기관이 등기해 놓은 등기부를 등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 민법상의 등기, 즉 우리 민법 전체, 우리나라의 체계적으로 이게 등기란 것은 일단 첫 번째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는 부동산에 거래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이렇게 물권이 발생해요. 물권 변동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민법에는 186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186조는 바로 형식주의를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 등기. 그 다음 두 번째, 이 등기는요, 토지나 건물을 따라서 그 건물, 토지에 따라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적 편성이다 이렇게 해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한다. 물적 편성,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등기를 할 때는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 된다라는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렇게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리각에서 만들어요. 이때 공동신청으로 들어오면 등기관은요, 심리를 어떻게 하냐면 등기법의 절차에 맞는 서류와 그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사가 그러한 거래행위를 했느냐, 유효하게 거래했느냐, 이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로 하는 서류와 서명과 신청 당사자가 신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할 때는, 등기관이 심사할 때는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자, 이런 것들이요, 우리 민법의 등기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내용이에요. 등기. 그죠?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죠? 공시방법. 그 다음에 등기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날 때는 반드시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186조에 근거해서요. 그 다음에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한다. 그리고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다. 그 다음에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등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한번 등기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143페이지에 가면 등기의 종류에서 보면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권리 등기는 보통 갑구난과 을구난에 기재합니다. 등기부는 어떻게 형성되냐? 등기부는 표제부 한 페이지와 갑구와 을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부는 등기번호, 번호란과 표시란을 두고 있습니다. 표시란은 당해 부동산의 현황을 등기하는 것이고요. 등기부 자체의 번호 순서를 정해놓은 거죠. 1번, 2번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갑구에 관해서는요. 여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 기재한 것을 우리는 갑구라고 그러고요. 을구라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할 때, 권리 사항에 대해서 등기할 때는 을구난에 기재합니다. 예컨대 뭐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등등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기 기재합니다. 임차권 같은 것도 되겠죠.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권에 뭐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뭐 이런 거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 여기 다 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등기부, 한 개의 등기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때요, 요게, 표제부에 하는 요 등기가 바로 사실의 등기죠. 요게 사실의 등기. 갑구와 을구에 하는 요 등기가 뭐예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겠죠. 권리에 관한 사항란 등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기입 등기. 보통 기입 등기는 본 등기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경정 등기는 원시적으로 불일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등기할 때부터 실제와 다르게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이제 경정 등기를 통해서 합니다. 이때 동일성이 유지돼야 되죠. 그 다음 변경 등기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불일치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변경 등기를 합니다. 예컨대 당해 부동산 소유자가 주소가 변경됐다라고 하면 변경 등기를 통해서 주소 변경 등기 하면 되겠죠. 말소 등기, 당해 등기를 전부 말소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말소 등기합니다. 회복 등기, 이 말소 회복이나 멸실 회복 등기를 통해서 하게 되겠죠. 그다음 멸실 등기란 것은 부동산 전부가 멸실됐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없어졌을 때 건물을 헐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존재했던 부동산 등기를 멸실 등기해야 되겠죠. 방식에 따른 분류는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어요. 그죠? 부기등기는 보통 주등기 그 번호에 부기에서 붙여서 만드는 등기를 말합니다. 독립된 순위번호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효력에 의한 등기는요, 본등기와 예비등기가 있죠. 예비등기에는 가등기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와 대장관계인데요. 등기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연 목적물의 현황, 실제 현황에 관해서 파악할 때는 대장을 가지고 파악하죠. 자, 그래서 145페이지의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등기부와 대장과의 관계에 보면 권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때 또 권리의 판단 기준은 뭘 가져간다? 등기부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상황이나 현황이나 부동산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대장의 기재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대장의 기재. 이렇게 한다. 다만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고 하면 등기부가 없잖아요. 이때는 당의 대장상에 있는 소유자를 확인해서 기재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기 절차 볼까요? 145페이지에 등기 절차. 그 등기 절차는 원칙이 뭐라 했어요?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다 했죠.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공동신청주의라 그래요. 이것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속 등기를 한다든가 또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한다든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물론 그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는 등기관이 심사할 때는 형식적 심사주의가 원칙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 등기 신청이 이루어지는 건가를 판단한다 했고, 다만 구분 소유 등기할 때는 일단 실제적 심사권을 행사합니다. 146페이지 제일 위에 있네요. 그런 내용이 구분 건물의 표시 사항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입니다. 146페이지에 등기 청구권. 이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그 등기 이행에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등기 의무자가 자꾸 협력을 안 해줘요. 안 해주면 등기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보호줘야 주죠. 민법에서. 그죠? 따라서 이게 등기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등기 청구권은 민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른 말로는 사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법에서, 민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등기 의무자는 의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등기 신청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등기 신청권은 이 국민이 등기관인 국가기관에 대해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는 공법상의 권리죠. 보통 등기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민법상의 권리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이 등기 청구권은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될 때 문제되겠죠. 적용하에서 문제되는 거다. 그죠?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 그죠? 혼자 가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 인수청구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보통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해 가세요. 등기해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등기 청구권의 한 모습이죠. 인수청구권. 이게 인정됩니다.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가지고 있는 의무자가 말이죠. 등기 권리자, 등기를 해가면 등기 의무자가 뭐예요? 그래요. 재산세도 안 내게 되고, 또 뭐 우리가 사회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등기 의무자에게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인수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입니다. 성질에는 기본적으로는 채권적 청구권이 일반적이죠. 일반적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 같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말이죠,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법률 행위에 의해서 할 때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을 시킬 때는 이때는요, 이것은 채권적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 넘겨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죠. 다만 이때요. 이 채권적 청구권요. 매수인이 행사하는 거죠. 매수인의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요. 당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하여 사용수익 중에 있으면 이 채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은 원래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립니다. 요 10년간. 이게 소멸시효예요. 근데 여기에 부동산을 당해 매수인이 그 매매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돼. 채권적 청구권인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그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 수익이 있다면 이때 매수인, 이런 상태에 있는 매수인은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일지라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요. 더 나아가서 이 매수인이 이런 상태에 있다가 만약에 제3자한테 미등기 상태에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했어요.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그래서 제3자한테 당해 부동산을 인도해 줬습니다. 뭐 예컨대 토지라면 토지. 이런 경우에 이 매수인이 종전에 매도인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이 채권 청구는 여전히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존속합니다. 여전히 존속이에요. 존속. 여기 있는 매수인요. 종래의 매수인. 지금 매도인이죠. 이 사람이 제3자가 매수인이니까 이 사람은 매도인이 되겠죠. 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채권적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존속하고 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146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니은 동그라미와 디귿 동그라미 있죠. 이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대한 학설이 대립되나 판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나아가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미등기인 채로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수익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서 제3자의 그 부동산을 사상 처분하고 점유 승계해 준 경우 제3자한테 이렇게 해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진행하지 않는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채권 청구권인데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존속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죠. 갑의 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았어요. 이렇게 인도받아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거죠.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데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여기 놔뒀다는 거예요. 아직. 자, 이때 이 매수인은요. 을 매수인. 이 매수인은 당연히 뭐예요? 매도인한테,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등기 청구. 이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데 이게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있는 상태에 있으면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으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을이요. 이런 상태에 있다가 만약에 제3자 병이 등기하지 않은 을에 대해서요. 그 부동산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을에게서 병이 이렇게 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요. 이 상태에서 아직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처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토지는 얘한테 넘겨준 거죠. 이렇게 돈을 받고
토지는 이렇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인 이 등기청구권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런 상태에 있더라도 여전히 존속한다 이 말이죠. 이게 역시 소멸시효 안 걸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을의 등기청구권입니다. 네, 여기.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요. 동그라미 2번 재료에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때도 뭐예요? 물권 청구권이에요.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때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등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등기를 말소 청구하겠죠. 그죠? 말소 청구할 때 이때 이 청구권은 뭐라고요? 이게 물권적이라는 것이죠. 물권적. 여기가 물권적이라는 거예요. 말소 등기 청구. 요거요. 물권적이다. 그 대표적인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가볼 소유 부동산을 을이 서류 위조해가지고 산 적도 없는 을이라는 사람이 사보지도 않았는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갑의 소유 부동산인데 토지인데 그래서 소유권 등기를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한 적도 없는데 전부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전 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토지 이렇게. 자, 이때 이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등기잖아. 그죠? 그러면 소유권 등기는 여기 있지만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잖아. 그죠?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갑이란 소유자는 갑은 소유권에게서 이 등기를 없애라 하겠죠. 말소 등기를 청구하겠죠. 말소 등기하라 라고 청구하게 되는데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의 성격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 소유권에서부터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에서부터 나온 거. 그러니까 뭐예요? 물권인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이다. 그게 이렇게 적용되어서 이렇게 행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이때 물권 청구권 중에 말입니다. 이게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이것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한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에요. 거기에 보시면 법정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다 했죠. 법정지상권자가 당의 그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요. 이 청구권도 어디서 나냐면 바로 지상권이라는 권리에서 등기 청구권이 나왔죠.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다. 지상권이라는 물권에서 나온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은 지상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에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매매가 취소되거나 해제한 경우에요. 누가 했을까요? 매도인이 했겠죠.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취소하고 있거나 해제 사유가 있어서 매도인이 해제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매매계약을 해제 취소해 버리면 이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한테로 복귀돼 버립니다. 이렇게 소유권만 복귀돼 버려요. 당연 복귀. 소유권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등기는요. 이 등기는 소유권이 없는 무효인 등기잖아. 그죠? 무효인 등기니까 여기에
당연히 매도인인 갑은 자기가 소유권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에게서 야, 등기 이거 말소해라 이래야 되겠죠. 말소 등기하라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말소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어디서 나냐? 바로 소유권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에서 나온 청구권이죠,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이야 물권의 청구권이다 이래야 되겠죠. 이런 경우도 역시 물권의 청구권이에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 취소한 경우에 매수인 앞에 있는 등기 청구, 말소 등기 청구권도 역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렇게 들을 수 있겠네, 그죠? 자, 정리를 잘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외에 동그라미 3번에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점유부 취득시효, 그죠? 그러니까 이때 점유부 취득시효 완성자는 그 등기 명인한테 등기 청구하는 것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채권적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3번 동그라미는 채권적이다. 그 다음 4번 동그라미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즉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부동산 임차권 등기해 주세요, 협력해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것도 역시 채권적 청구권이죠. 5번에 부동산 환매권 행사했을 때도 당해 환매권자인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 내한테 넘겨주세요, 환매권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등기 넘겨주세요라는 등기 청구권도 역시 채권적이죠. 왜? 등기를 가져와야 매도인이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니까, 회수하니까. 자,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등기 청구권에 관한 내용까지 쭉 살펴봤는데 특히 이 등기 청구권의 성격이 물권적 청구권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1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다음 시간에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